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역할 기능 그리고 앞으로 개헌이 된다면 헌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의 고민 사항을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덕수 탄핵 선고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네. 두 번째는 헌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헌재의 파면 선고는 곧 조기 대선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면 조기 대선이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은 그러니까 탄핵 인용, 파면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덕수가 좋으냐 아니면 최상목이 좋으냐라는 정치적 고려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는 뜻은 차기의 대선 관리를 최상목이 할 거냐, 한덕수가 할 거냐, 예. 이걸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은 사실은 처음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한덕수보다 낫다고 봤지. 예. 그랬는데 그 뒤의 행태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발견되다가 오늘 민주당이 그 최상목을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을 하면서 미르케이 그 480억 기업으로부터 삥 뜯은 돈을 네. 최상목이 했다는 거거든. 예. 그리고 공소시효도 안 지났어. 안종범이 또 덮었었다는 이야기다. 안종범이 덮었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누가 봐줬냐? 윤석열이 봐줬지. 네. 그 특검에 가 있는 윤석열이 최상목을 봐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부려먹은 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최상목이 이 대선을 관리했을 때 지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일단 윤석열한테 박근혜 박영수 특검 이래로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는. 그러면 캐비넷 안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윤석열 캐비넷 안에 네. 검찰 캐비넷 안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한테 어떻게 선거를 맡깁니까? 이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최상목한테 맡길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최상목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당신의 권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위헌으로 결정을 해줬는데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본인들이 파면할 수는 없지만 만약 탄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파면이지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근데 그 논리는 한덕수한테도 일부 있잖아요. 예, 예. 3명의 헌법 그래서 제가 아까 중대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성은- 그래서 중대성인데 최상목은 헌재 판결을 받고도 개겼고 예. 한덕수는 일단은 그 판결은 안 받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파면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위헌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5대3에서 5명은 파면이지만 3명은 그렇지, 중대성에 그렇지. 대해서는 그래도 파면을 할 수는 이걸 없다라고 해준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가 이제 복귀를 한다. 근데 최상목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봐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라고요.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그렇지. 임명 안 해. 그거 약간 경우가 달라요. 완전 다르다. 그런 건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당겼다. 어. 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정돈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지를 잘 하셨네. 예. 윤석열을 기각할 것 같으면 한덕수를 당길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을 기각할 것 같으면 한덕수를 당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좀 제 질문을 아니 우선 정치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직에 복귀할 건데. 복귀하면은 한덕수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의미가 별로 없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 큰 변수가 주범이 기각됐는데 그 밑에서 국무회를 열었고 안 열었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월요일 잡히니까 기각되면 윤석열도 기각된다라는 그 논리에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렇지. 윤석열이 기각될 것 같으면 한덕수 선고를 왜 당기느냐라는 것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재 그 평의에서 네.
일단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동의를 했죠. 그렇으니까 발표했죠. 예. 바로 그 다 동의했다는 게 윤석열 파면에 대한 동의와 동일한 거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야 이거 광장의 시민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참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선거 전에 이제 쭉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봐야 한다. 8대 0이다 그러면 제 추론이 매우 잘못됐을 수 있고요. 만약에 8대 0으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7대 1이다, 6대 2다, 5대 3이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인용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봉지욱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걸 자꾸 기각을 전제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중대성으로 보면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더 개수도 많고 그리고 엄중함도 더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자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는 하던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이 결국 일주일 상관이지. 본원적으로는 국가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대선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숙고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은 월요일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좀 잘 좀 이 방송을 보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그 뒤에 탄핵의 시계는 더 빨라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광장의 시민들이 모처럼 나와가지고 또 외쳐주신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나가 계신 분들이 걱정도 불안도 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분석이 월요일 날 최종적인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